네, 안녕하세요. 하루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북 코칭, 어느덧 2025년 2월에 두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와, 2월 19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잘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2월 19일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문득 이걸 말을 뱉고 나니까 지난 1월 말에 웨비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혹은 2월 초에 우리 엔젤 명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와우, 2월도 벌써 중반부를 스쳐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차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체크해드리면, 여러분들 2월 엔젤 이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화두를 갖고 계세요? 혹은 지금 삶에 있어서 무엇에 의도를 세우셔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요즘 내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무엇이 고민인가요? 그것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잠시 우리에게 다가왔던 2월의 천사의 이름이 release, 내려놓는 것, 놓는 것, 보내주는 것, 놓아줌이란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가만히 멈추어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나의 2월의 이 화두들에 있어서 release, 놓아줌이란 에너지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 것 같나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혹시 그거일까? 마치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네 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잘 캐치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뿐인가요? 엔젤 릴리스랑 함께 왔던 통찰 카드 문장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핀드온에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알 리가 만무한데요. 마치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간파한 듯. 여러분들 그 문장 기억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장이었잖아요. 어때요? 이제 자기 변형 게임에서 이 통찰 카드는 그 사람의 의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번쯤 돌아볼 법한 것, 혹은 그것을 통해 얻은 통찰이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운동하시고 양질의 식사를 섭취하고 계신지요? 우리 책이 이미 그 통찰 문장을 간파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이 몸에 대해서, 특히 먹는 것,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2월 19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의 2월 잠시 멈춰가는 이 시간, 또 책의 중반부 두 번째 파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읽으셨던 책 내용들을 돌아보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통찰들도 필요하신 것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또 오늘의 나눔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에밀리님, 써님, 림님, 바다님, 네, 그리고 남주님 환영합니다. 네, 이번 2주차 때 읽었던 내용은 총 3개의 장이었는데요. 3장, 4장, 5장의 내용이었죠. 한번 그걸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3장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3장의 제목은 이랬어요.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응급처치는 몸을 돌보는 것. 마음이 아플 때, 아픈 마음에 대한 응급처치는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3장은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마음 어떠세요?
괜찮다라는 말이 들린다면 너무너무 반갑고 안심되고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의 것이 아니잖아요. 1분 1초 단위로 롤러코스터 타듯이 업다운이 벌어지는 우리의 마음에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 더 기간을 확장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마음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문요한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걸까? 한번 그 책 내용 중에 106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급한 불을 끄고 나서야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응급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을 통한 접근입니다. 네, 이 응급조치, 몸을 통한다, 몸을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좀 바로 탁 떠오르는 것은 어쩌면 걷기, 걷는 것일지도요. 두 번째 소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되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일단 걷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세요? 저도 얼마 전부터는 되게 걷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작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러닝 하는 것도 좀 하고 걷는 것, 산책의 중요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요즘 일상 속에는 걷기, 산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이 산책 걷기가 얼마나 쓰여지고 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6쪽입니다. 나와 문제 사이에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고민이나 감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를 바라볼 거리를 만들어 둡니다. 107쪽입니다. 마치 걷는 것은, 걷기는 욕조 배수구의 마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걷게 되면 마음속에 갇혀 있는 꽉 막히고 답답한 감정들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감정이 차오르는 거, 내가 알 수 없는 마음의 힘듦이 꽉 차 있을 때 걷는 행위는 그 욕조의 배수구 마개를 뚝 하고 열어주는 것처럼 된다고 해요. 그것은 잔잔하게 그 물들이 빠져나가게 도와주듯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어떤 감정들을 흐르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면 충동의 욕구를 느낍니다. 어떤 충동적인 거, 갑자기 나답지 않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되는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도 작가는 백구 쪽에 충동이 밀려올 때는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감정이 훅 올라오거나 아, 이렇게 탁 하고 싶어 라는 충동이 탁 사로잡힐 때에는 그 어떤 마음 감정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 충동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창문 열듯이 환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9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 감정과 충동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새로운 자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 감각을 깨우는 것으로도 마음의 환기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몸을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이 어떤 걸 충동이나 어떤 것에 사로잡힐 때마다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의 힘에 대해서 문유한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고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그런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적절하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혹은 순환하도록 환기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 마음이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작가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도 몸을 움직이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생각이 꽉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에게 뇌에 환기구 역할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코치로서 활동하면서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 공간이 있지만 저는 제 몸과 마음의 환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이동 거리 안에서 가까운 이동 거리 안에서 자주 출몰하는 카페와 공간들이 있어요. 몇 개가 옵션에 있고 그날의 끌림 따라 공간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간에 가서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예를 들면 업무로 치면은 진짜 그날 꼭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잘 진행되지 않는 거, 자꾸 미루게 되는 게 있으면 딱 그 하나의 태스크, 그 일만 해야지라고 마음을 잡고 다른 공간에 가면 어쨌든 시도하게 되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뭐 달리는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은 내 시각에 보이는 장면이 변화할 때 우리 뇌는 다양한 감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걷기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고 걷는 것만으로 계속 우리들의 시각에 다양한 정보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환기, 어떤 공간 여백을 준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몸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 걷기를 추천하면서 동시에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떻지 하고 멈추어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찰하다 보니 알아차리게 된 그 감정에 있어서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 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명 감정의 라벨링을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제가 계속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떤가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뭐 보통이에요. 뭐 별로예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작업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돌보는 행위라고 합니다. 제가 밴드 인증에 썼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혹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저희 두 아들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뭔가 아무튼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제가 다행히 좀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정신을. 이게 뭐지? 이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화가 난 상태는 이 이성의 뇌와 감정의 뇌의 사이가 끊어져 있다라고. 이게 툭 하고 끊어져 있을 때 화가 난 거라고 하던데 아마 그날이 좀 끊어지기 직전의 날이었나 봐요. 다행히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연결되어 있었고 제가 계속 분노를 막 표출하기 전에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뭐가 지금 화가 나는 거지? 어떤 거지? 가만히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계속 제 마음을 살펴보고 라벨링을 붙여봤어요. 저는 근데 흥미로운 건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운전하면서 가만히 저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화 너머에 다른 감정이 있더라고요. 화 너머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벨링을 붙인 거죠. 슬픔이네. 근데 뭐에 대해서 슬픈 거지? 난 지금 사실 슬플 만한 맥락이 없는데 난 지금 어느 지점이 난 지금 슬픈 거지? 가만히 바라보니까 엄마로서 내가 그래도 엄마로서 뭘 하고 있어라는 어떤 효능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엄마로서 이렇게 하고 나름 나는 엄마로서 잘해 나가고 있어. 이런 어떤 문장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효능감이 내가 다 떨어졌구나.
나는 지금 그래서 슬프구나. 나는 이 역할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슬프구나.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라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몸을 통해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갑자기 화가 나는 충동을 보았고 내지 않았지만 순간 제가 알아차렸고 몸이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날 해야 할 일이 진짜 수백만 가지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모드로 전환되는 제 몸을 느꼈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만히 그 몸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화를 버럭 내고 싶은 제 충동 너머에 가만히 잔잔히 관찰해 보니 먹먹한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픔 너머에 엄마로서의 어떤 자괴감, 슬픔이 떨어진 효능감이 있다라는 것을 그날 밤에 강렬하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내가 지금 슬프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니까 그 다음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화내는 거 대신에 엄마가 지금 조금 슬픈데 엄마를 위해서 뭐 하나를 좀 사러 갔다 오려고 라고 해서 차를 돌려서 보통은 아이들을 위한 쇼핑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운전 코스가 생기는데 엄마를 위해서 좀 잠시 다녀올게 라고 해서 차를 이렇게 돌려서 가까운 DT에 들러서 이렇게 밀크티,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을 사서 들어왔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지 않도록 그 테이크아웃한 그 밀크티 그 컵을 이제 운전하면서 틈틈이 붙잡고 제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이렇게 캄해지려고, 차분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제가 속으로 저에게, 아, 성향아, 지금 네가 슬프구나. 성향아, 넌 지금 슬프구나. 라고 마음을 많이 알아줬더니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의 슬픔을 알아차려 주니까 몸이 좀 회복해서 그날 저녁에 해야 하는 걸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엄마로서 잘해보고 싶은 건데, 두 아들을 사랑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화의 충동에 사로잡혔다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저에게, 아, 너가 지금 너무 슬프구나라는 걸 알아차려 주고 나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욕구인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을 행동할 수 있었고, 제가 많이 지쳐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네, 시언니에게 저희 첫째 돌봄을 잠시 요청드려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업무를 볼 수 있었어요. 저의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충동에 있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뿐인가요? 이 책이 은근히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약간 제가 마음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느꼈던 어떤 날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건식 조교기를 켜서 발을 담그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적적한데라고 온다라고 하니까 바로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바로 이렇게 후리스를 이렇게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흥미진진하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책에서는 125쪽에 나온 표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우울할 때에는 몸부터 따뜻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면 몸부터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차와 음료를 자주 마시며 입맛이 없더라도 뜨거운 국물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울이나 외로움이 싹 가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몸을 돌볼 때 출렁거리는 마음은 다소 진정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 역시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그게 우리 자신을 돌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일할 때나 평상시에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많이 담아 다녀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마시면서 그 온도를 느끼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책을 같이 읽고 계시는 멤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노력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 시도 중에 특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뭐였지? 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다면 반대로 또 제 얘기 들어보시면서 아, 그거 좀 일상에서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시길요. 3장을 넘어서 4장에서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몸이 좀 힘들 때 마음의 고통에 대한 응급처치를 몸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4장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몸에 귀 기울이면서 생활할 수 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읽으실 때, 당연한데? 그런데? 이렇게 싶을 법한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는 거.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물을 마셔주세요라는 이야기. 평상시에 바른 자세로 있어주세요라는 이야기. 식탐과 같은 어떤 가짜 위로. 진짜 먹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먹어버리는 식탐을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 뭐, 잠이 올 때 자세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떨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고 싶나? 그럼 바로 가는 거. 내가 지금 목이 마른가? 하면 바로 물을 마셔주는 거. 좀 허리가 아픈가? 하면 자세를 교정해 주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현대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요한 작가님도 먹는 것을 이전에는 진짜 막 드립다 먹는 스타일이었다라고 이제 책에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먹는 행위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우리에게 권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데 좀 이 비유가 재밌어요. 마치 와인을 테스팅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한번 먹고 뒤끝까지 경험하는 이게 냄새도 맡아보고 뭐 그 빛깔을 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다도하시는 분들은 차를 마시는 다도 명상하고도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와인이든 다도든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는 심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뭘 먹을 때 그런 태도로 먹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힘들 때 빠르게 대처하는 행동 중에 하나로 그냥 먹는 행위를 갖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바로 먹는 행위가 진짜 제일 쉬운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미각을 자극함으로써 마음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외면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 가짜 위로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6쪽입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위로다운 위로가 사라져가는 사회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피곤함, 불안, 공허함, 외로움, 권태, 몸의 고통, 몸의 긴장 같은 괴로움을 달래줄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음식은 가장 쉬운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리를 빨리 위로해 버리는 방식이 음식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게 진짜 찐 위로가 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가짜 위로로 때운 것은, 표면적인 것은 막을 수 있어도 진짜 그 아래에 위로가 필요했던 마음, 그 허기를 진짜 채워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음식에 중독되지 말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지 말고 좀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아보라고요. 자기만의 진짜 위로를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 몸이 지금 얼만큼 먹길 원하는지, 지금 내 몸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몸에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5장은 몸을 자각하며 움직이기인데요. 네,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네요. 최근 여러분들은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딱 이 질문 듣자마자 어떤 답이 올라오시나요? 뭐,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이렇게 되죠.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어떤 빈도?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들으시면서 지금 뭔가 마주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거 지금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실 때예요. 전 되게 감사하게도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 운동에 대한 화두를 굉장히 가졌었는데요. 덕분에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헬스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 삶에 완전히 넣은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운동을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연초마다 계획을 세우고 어딘가에 등록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렵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운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달릴 때 벌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이제 문효한 작가가 써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러니까 내일 내가 원하는 변화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운동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운동이어야 된다. 198쪽입니다. 간단히 말해 좋은 운동은 자신에게 적합하고 운동 중에는 즐거움을 주며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고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삶에 활기를 준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문효한 작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 fun입니다, fun. 그러니까 내 심신에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면 오래 할 수 없다네요.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 즐거우신가요? 저는 작년 이제 하반기는 계속 헬스를 했었는데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는 헬스장에서는 이렇게 유산소 하는 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근력 운동은 좀 그룹 운동에서 제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시 필라테스를 지금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필라테스를 다닐 예정이에요. 운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운동에 즐거움을 느끼지라는 걸 알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 운동을 경험해 보셔야 내가 뭘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운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네요. 문요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운동이 주는 어떤 효과에 있어서요. 207쪽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점점 더 자신을 좋아하게 된대요. 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나고 우리랑 친해지고 다정해지며 좋아지는 관계가 된다라고 문현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카톡에 이렇게 그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이 표현을 올려드렸죠.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네.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에게 그 바둑 선생님이 말해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셀프 코칭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올해 나는 어떤 삶을 꿈꿀까? 수없이 이렇게 이상적인 작업을 해도 그것을 이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사실은 우리 자신인데요. 우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에 대해서 이 드라마 미생의 이 문구, 이 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창에 나누었듯이 저는 이번 주에 가까운 친척을 뵈러 당일치기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말기 암으로 이제 의사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은 친척을 만나러 가서 병문안하고 인사드리고 나오는 길에 문득 제 안의 알아차림이 우리의 몸은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부터는 계속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원래 나아가고 있구나, 꾸준히. 우리는 근데 젊은 시절에 이 몸을 배경으로 두는구나. 몸이 아니라 머리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사실 삶이란, 삶에서 이 몸은 배경이 아니라 그 코어 중심이겠구나. 왜냐면 이 몸, 육체 없이는 내 삶이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구현해 줄 것은 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의 이 몸을 통해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라면 지금 이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한번 스스로의 몸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수요 나눔의 셀프 코칭 질문은요. 160쪽에 나왔던 문장, 몸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를 질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몸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면 요즘 나의 몸은 나의 어떤 마음에 대해 말해주고 있나요? 지금 나의 몸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이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몸에게 귀 기울여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요즘 내 삶이 어떤지 몸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마칠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또 한 주 동안 남은 책 잘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 나눔 시간에 이야기 나누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녁에 또 2월을 돌아보는 나의 한 달 웨비나가 있으니까요. 그날 또 뵙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하고 진행하고 있는 소소한 이벤트 건강한 한 끼 먹기 또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